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봐 김종태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민선 6기가 어느덧 3년을 맞았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민선 6기 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현안들의 추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보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미진한 사업도 많은데요.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은 1년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의 점검한다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들의 지난 3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6기 광양시의 순서로 정연복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은 광양참여연대 박주식 상임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 예.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아서 광양 시민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광양시장 정현복입니다. 민선 6기 3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광양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시장을 맡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시민과 직접 만나는 해피데이, 주에 한 번 현장 행정의 날, 시민과의 대화, 시정 공감 토크, 경로당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 자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2,400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84%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광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가 없이 시정을 그런 대로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주식 대표님, 네. 그럼 시장님이 지금 시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80% 이상 넘는 공약을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양시 3년을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네, 그 첫 출발부터가 상당히 좀 시원한 출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부분의 이제 뭐 시장과의 대화이나 공무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시민들이 들었던 얘기는 검토하겠습니다가 주로 이제 듣게 되는 답이었는데 정연복 시장 당선 이후에 이제 갖게 되는 각종 그 시민과의 대화나 뭐 공무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들이 듣게 되는 그 소리는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 답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으로 이제 시작했었던 기억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바쁘세요. 지난 3년도 참 바쁘셨고 남은 1년은 아마 더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뭐 지역 곳곳을 안 가는 데 없이 다니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셨는데 이제 그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또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게 결국은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통 행정인데요. 뭐 해피데이, 현장 행정의 날, 시정 공감 토크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장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데 시민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좀 일부 특정 계층과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 뭐 이통장들과 주로 한다거나 원주민 위주로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도 우리 광양 시민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소통을 이뤘으면 좋겠고, 근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광양시라는 거대한 조직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좀 소외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깥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안에 좀 소홀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전문적인 어떤 의견들도 좀 반영이 좀 되고, 그리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수정이 좀 됐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는 바람입니다. 네,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여러 성과가 있을 건데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상반기 2년간은 도시 규모를
늘리는, 즉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이 착공이 된 것이 그 실례입니다. 후반기 2년은 도시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가장 저희들이 좀 뜻있게 받아들이는 성과는 136개 기업을 그동안에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우리 시가 만듭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주춧돌을 놓았다. 이것도 큰 성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8천억 대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사안이지만 LF 스퀘어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개장한 것도, 또 익신산단을 준공시킨 것도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과 예술고등학교를 유치를 해서 문화와 예술, 관광도시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이 시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의대와 치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졸업생의 15%는 258명이 진학을 지금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문 교육도시로 이상이 강화된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나무와 꽃을 지금 도시에 좀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 쾌적한 도시로, 조금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여러 사업들 말씀하셨는데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박 대표님 보셨을 때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성과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성과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새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루어졌던 우리 시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어 하는 분위기, 하려고 하는 분위기, 누군가가 분명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들이 온다는 것들이 좀 더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것은 좀 벌린 일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 그루를 심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래서 꼭 1000만 그루를 심어야 되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산 1조를 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꼭 수치상으로 1조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1000만 그루 나무를 심자라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시장님 되시고 나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심거나 한 그 수치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외부에 다른 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게 된 나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수치에 넣어가지고 이 1000만 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택지 개발이나 산당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개발 사업들이 과연 우리 광양시의 어떤 득으로, 효과로,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아직도 미흡한데, 이후에 이제 시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물을 팠다면 거기다 물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좀 시간들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쩌면은 그 여러 사업들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그 성장을 들여봐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시장님, 아까도 시장님이 그 여러 그 성과 중에서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요. 네. 광양시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공약이 1년이나 앞당겨 완료했다고 이렇게 저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또 인구 유입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느 도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출범을 할 때 153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뭐 쉽게 달성될 걸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36개 기업을 이미 유치를 했고 일자리도 지금 1만 개를 창출한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것이 달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큰 성과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제 인정받은 결과가 결국은 우리 시가 조그마한 도시인데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올해도 이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익신 3단을 준공할 때 3.3평방미터당 80만 원 이하로 분양가를 만들었고 뿌리 산업 특화 단지도 그 산단에다가 지정을 받아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산단 분양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시장인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관계 기관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표님? 네, 그 말씀 주신 성과 3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받고 금년에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걸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36개의 기업 유치와 1만 2천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과연 체감합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짚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뭐 인구가 늘었다거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거나 이 많은 수치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런가 이제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통계를 내는 수치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의 특성상 철강 기업이 이제 중심 산업인데 이게 일이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이직이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최근 그 광양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뭐 1년 이내에 이직률이 40%라고 합니다. 포스코 협력사에. 그러면 이 이직을 하는 것이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신규로 창출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숫자가 통계에 잡힌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광양시는 계속해서 일자리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은 새로 기업이 유치되거나 공장이 들어와서 신규 인력이 창출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이런 수치들이 합해져서 이제 수치는 늘어나고 체감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게 세세하게 알려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일자리 창출 성과를 할 때 그 지금의 평가처럼 일자리 수만 늘린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의 그 양과 질, 그 모두를 평가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네. 시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양을 방문해가지고 광양 활성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정부의 그 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양 활성화 정책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리 광양시를 3번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때 건의도 들었고 또 그때 긍정적인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3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광양항 경쟁력 강화, 항만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그때 건의 드렸을 때 또 지금 현재 그 공약에 들어있는 것은 개발되지 않고 있는 3-2단계와 3-3단계 부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해 달라는 것하고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 입항할 때 수역 그 항로를 좀 이렇게 그 정비를 해 달라는 것하고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154볼트라고 전력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설치해 주라는 것. 항만 또 그 공공기관을 우리 시에 좀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양항의 유엔 조달 물류 기지를 좀 유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신소재 산업과
차세대 2차 전지 생산 기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자동차 신소재 산업인 리튬과 기가스틸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항 사기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협조를 해서 지금 국정기획위에 100대 시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광양시를 다녀보면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지 산단 개발, 이 도시 개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택지 조성지구는 5개 지구입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에 벌써 좀 많습니다만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동지구와 중동지구는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는 1만 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한 75%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행복주택과 국민 임대주택을 700세대 정도가 짓겠다고 택지를 이미 사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또 성황도입지구도 최근에 착공을 했고 또 광명의암지구는 이미 착공을 해서 한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채비지를 팔고 있는데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어렵겠지만 시작을 한 이후에는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광양읍의 목성지구가 한 3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택지지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7월 정도 되면 펜스도 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갖춥니다. 이게 만약 되면 광양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네. 도시개발 사업 뭐 많은 건 좋지만 또 너무 택지 개발이 또 지나치게 많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 대표님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 듣고 보면 또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 광양시 주택 보급률을 127%로 지금 보고 있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구는 계속 늘지 않는데 왜 주택 공급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이제 그러니까 시 입장은 금방 시장님 말씀처럼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 주거 안정 등의 효과로 서민 경제가 안정되고 인구 유입도 원활해질 거다 이런 입장인데다가 또 그 주택 보급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특별히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 장래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하고 계신데. 이것의 그 기준이 택지개발계획이 2030년 30만 자족도시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현실 가능한 인구 목표치인 건지 지금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예측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127%에 이르는 주택 보급률이 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노후 아파트 공동화 현상이나 대규모 미분양 사태나 이런 것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예상을 해서 이제 그 넘쳐나는 그 주택 그 신규 건설보다는 교육이나 환경, 문화, 쇼핑, 관광 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굵직한 정부 사업이나 뭐 기관 유치 등 그 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시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이 또 성과라고 한다면은 그 문화 관광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 건립,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 유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립미술관은 도에서 지금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고 있고 이게 준공이 되면 2018년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문화예술특구로 그 지역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 폐산업 시설도 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키고 폐경전선도 자전거 도로와 명품 가로수길을 함께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광양읍은 이 조건이 좋습니다.
도시 전체가 서천, 동천이 있어서 물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광양읍 전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문화 도시로 이걸 만들어 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거기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술고등학교는 지금 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설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예술중학교까지 아직 예술대학교까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개교가 1년 늦어졌습니다. 2019년 개교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흡했던 어떤 예술과 관광 분야가 또 새로운 도약의 기점에 섰다 그런 말씀이신데 대표님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은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계획대로 잘 좀 진행이 되어서 지금 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그 사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것들은 무난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광양하면 섬진강과 백운산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산림 복지 분야에 나름대로 또 시장님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혜의 자연을 어떻게 관광 자연화할 것인지 이것도 앞으로 과제가 될 건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가장 큰 자원이라면 이 백운산과 섬진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백운산은 우리 전남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무등산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등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얘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백운산에 산림 휴양타운을 지금 만들 그런 생각으로 산림청에 지금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산림청에 지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산림 휴양관광 관하고 또 목재 문화체험 장하고 이런 것들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도 이미 일부는 준공을 했고 2020년까지 되면 백운산 전체 둘레길이 118km 9개 노선에 이것을 다 완료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유 숲을 한 1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좀 특별하게 봐주실 것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이곳에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예를 들어 또 가지는 이 인구가 1000만이라 그럽니다. 이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반려동물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백운산 주변에 만들 생각입니다. 예, 또 섬진강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망독포구의 출렁다리와 백길 또 복원을 하고 지바이어 강마리나가 그 지역에 들어섭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섬진강 옛날 백길을 복원을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선생이 올해 탄생 100주년입니다. 우리 시가 윤동주 선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선생의 시집이 유고 시집이 우리 시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이것을 빛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을 하고 우리 시 홍보대사가 이장호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 이장호 감독님과 함께 영화인 마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뭐 섬진강 시네마 빌리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 이것을 조성해서 영상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섬진강하고 백운산에 함께 엮어서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느랭이골이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연 휴양림인데 자연 리조트로 이거는 또 개발을 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쉽게 쉬고 또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사업, 또 과야 문화연구복원, 또 해안 관광 거점형 지역개발 뭐 사업, 또 대한민국 테마 10선, 남도 바닷길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응해서 광양이 그런 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광역화된 그런 관광벨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박 대표님, 그 시장님 지금 백운산하고 섬진강을 관광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자연 훼손도 또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광양은 좀 특별한 도시이죠. 지금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단어가 가장 좀 힘을 못 쓰는 동네가 광양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이제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되면서 정말로 남아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모든 그 아름다웠던 갯벌, 자연 환경들이 이제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광양에 더 이상 보존해야 될 공간이 있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공간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역시나 백운산, 섬진강 이 부분인데 관광을 위해서 반드시 백운산과 섬진강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시민사회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관광을 위해서 훼손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산업화 과정에서 광양은 충분히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서 산업화하던 시절처럼 또 훼손을 한다 그러면은 광양은 정말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적절한 보존 방안이 우선 마련되고 나서 새로운 좀 시설들이 설치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린이 보육재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좀 수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어린이 보육재단을 출범합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을 우리 시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육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육재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 또 시민, 종교, 또 아파트 공동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전체가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가는 어린이, 또 어린이집 원장, 또 보육교사, 또 거기 보낸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재단에서 뭔 일을 할 것이냐? 어린이집 이 대체 교육 교사를 지원하는 문제 등, 또 방과 후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제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못하는 그런 문제는 이 정관에 넣어서 모두 지원을 해줄 그런 셈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키워준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해보고 또 고집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계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잘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정말 전국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범이 되도록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박 대표님, 그 어린이 보육재단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렵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의 그 아이 양육 지역 핵심 기관으로 좀 목적대로 취지대로 좀 제대로 실천을 해서 핵심 기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관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민의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좀 반영을 하고 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시민, 교육단체 좀 이런 부분과 적절하게 정말 많은 소통을 해서 계획 단계가 길어지다 보니까 보육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거의 다 공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은 그래서 이제는 잘 하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잘 정말 핵심 기관으로 보육의 핵심 기관으로 전국의 모범 수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가뭄으로 매실 작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양 지역의 매실이 전국 생산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시의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이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일부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민이 우리 시를 가장 잘 지켜줬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별도로 한 100억 이상씩을 더 추가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농민은 생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농협과 우리 시는 판매와 유통하는 데 또 최선을 다하고 홍보와 이것이 어디에 좋다 하는 기능성을 찾아가지고 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시가 많이 할 생각입니다. 매실 같은 경우는 올해 수확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마 일부 남고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수확이 끝나서 다 팔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파는 건 다 팔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 매실이 어디 좋다는 것을 가지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울대에다가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이 당뇨에도 영향이 없고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크고 또 이 매실의 화장품 원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수합을 해서 수요 창출하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매실이 매화빵, 또 매실 초콜릿, 매실 아이스크림 등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어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 4월부터 그 커피 전문점인 그 스타벅스에서 광양 황매실 피지오라는 음료를 개발해서 팔았습니다. 이 2달 동안에 75만 잔이 팔렸어요. 이 금액으로 치면 한 40억 이상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지금 상당히 그 호응이 좋고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수요를 많이 좀 창출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 민선 6기 무소속으로 신화를 달성해가지고 시장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민선 7기에도 무소속으로 나오시느냐 이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7기 때도 단체장 나오실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민선 6기 지금 3년을 지나고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 같지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선 6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 벌려놓은 일도 많고 이것을 4년 내에 마치기는 조금 무리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에서 지금 뭐 당적을 가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 물으셨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또 이 선거직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그 시장님과 그다음에 박주식 대표님 광양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 예, 먼저 그 시장님께는 그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잘 돼라는 좀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서 정일영 시장님께서 덜 하시더라도 일을 덜 하시더라도 또는 뭐 직접 현장에 없으시더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광양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시민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겨울을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갖다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시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그때의 그냥 경험으로 지나보내지 말고 항상 우리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 대표님 말씀 깊이 듣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정을 펴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좀 들어서 하고 싶어서 지난해부터 26개 사업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26개 중에 23개가 80% 이상 만족하다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온 거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98%가 잘 됐다. 또 장수 체조 교실을 하는 사람은 97%, 학교 급식 매시정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94% 정도가 잘했다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낮게 나온 거는 도서관 이용을 하는 사람들 만족도가 60%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부족하다고 느낀 거는 권쳐가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정을 펴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큰 광양을 만들고 또 광양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6기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1년뿐이지만 지역 현안의 성패는 남아있는 1년에 좌우될 수 있을 겁니다. 1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앞서게 된다면 이후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광양시가 바쁘게 달려온 3년처럼 앞으로의 1년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